부산의 어느 골목, 시간은 흐르지만 그 자리에 서면 여전히 그때가 떠오릅니다. 준석이, 동수, 중호, 상택이 어울려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 시절 우리는 겁도 없이 세상을 향해 웃고 욕하고 싸우며 함께 자랐습니다. 나쁜 짓도 같이 하고 야한 비디오도 같이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순수함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말입니다. 준석이는 일찌감치 짱이었어요. 싸움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들 준석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했죠. 동수는 그 반대였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욱하는 면이 있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렸어요. 자기 아버지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고 늘 맞고 자랐거든요. 중호는 늘 비실비실 웃고 다녔지만 친구들 앞에선 자존심을 절대 안 굽히는 놈이었습니다. 상택이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녀석이었죠. 그렇다고 상택이가 우릴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린 그렇게 서로 달라도 하나였던 겁니다. 방과 후에 같이 자장면 시켜 먹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안 쓰고 뛰어다니며 욕하고 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사람은 다 커서도 그 시절처럼 살 수 없는 걸까요? 왜 친구라는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 흘러내리는 벽지처럼 희미해지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하죠.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 친구였다고 어른이 돼서도 친구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저 함께 있으면 좋았던 시절. 그 시절에 우리에겐 우정이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네 사람의 삶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택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중호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삶을 꾸려갔어요. 준석이 아버지는 조직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준석이는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말은 쉽죠. 따라갔다고. 근데 그 길은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동수는 달랐어요. 준석이랑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동수도 결국 다른 조직으로 들어갔어요. 둘 다 어릴 땐 함께 웃던 그 골목길에서 이제는 서로의 조직 이름을 걸고 주먹을 겨누게 된 겁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둘은 같은 길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됐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친구였던 두 사람이 점점 아주 조금씩 서로를 경계하게 된 게 말투가 달라졌고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욕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 예전 같지 않은 대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벽이 되고 말았어요. 상택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이미 그 세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호는요. 중호는 늘 그랬듯 중립을 지켰어요. 아무 편도 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서웠던 거겠죠.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그 변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정이 무너질 땐 그렇게 서서히 옵니다.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오래된 건물처럼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영원할 수는 없더군요. 준석이는 조직에서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반면 동수는 늘 자기가 준석이 밑에 있다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친구였는데 왜 저놈은 대장이 되고 나는 아래서 눈치 봐야 하냐는 마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분노로 변했죠. 자존심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동수는 결국 다른 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의 편으로요. 겉으로는 경쟁 조직이라 했지만 실상은 전쟁이었어요. 부산의 뒷골목은 그때부터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장면 같이 시켜 먹던 애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동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준석이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나만 몰랐던 거지. 속으로는 그리운 마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란 게 원래 그래요. 사랑도 우정도 이겨버리는 놈이죠. 준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였던 동수가 자기 앞에서 조직 깃발 들고 설치는 게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둘 다 감정을 말로 풀진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조직을 향해 점점 칼끝을 들이댔을 뿐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서 중호는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랐다고. 상태기는 다시 부산에 내려와 있었고 둘 사이의 긴장을 중재해 보려 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속으론 누가 먼저 칼을 뽑을지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 계산을 하는 자신들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준석이와 동수,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깨를 치며 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뒤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달랐으니까요. 동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고 준석이도 따라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둘 다 느꼈을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친구였던 4명의 시간은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따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어쩌면 그 시절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죠. 안 갈래도 무조건 가야만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동수가 준석이 사람을 건드린 거였어요. 직접 나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준석이 조직이 움직이게 놔뒀을 뿐인데 그걸 계기로 조직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같은 반에서 교복 입고 나란히 서 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적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싸움 준비를 했어요. 동수와 다시 대면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주먹이 먼저 나갔죠. 피가 터지고 욕설이 오가고 예전 추억은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둘 다 알았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중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맞나? 상태기는 준석이를 찾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우리 친구 아이가. 하지만 준석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 눈엔 예전의 그 따뜻한 정이 없었습니다.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어야 한다는 조직의 논리만이 남아 있었죠. 동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물러서면 다 밟히는 거야. 니도 알잖아.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피웠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없는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무너진 지 오래였죠. 싸우고는 있지만 정말로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이 길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변명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동수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준석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호와 상태기는 병실을 지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부산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결국 친구들끼리 벌인 싸움이었다고. 웃기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더 참지 못했고 더 크게 부딪혔어요. 피보다 진했던 우정은
이제 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수가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건 새벽 3시 무렵이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준석이었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었지만 허락한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조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윗사람이 고개만 끄덕여도 아래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상태기는 병실을 지키며 말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길이가. 우리 뭐하다 이 지경 왔노. 말끝이 떨렸습니다. 중호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죠. 준석이는 병실에 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욕하고 웃던 동수인데 이제는 자기 명령 하나에 죽을 뻔한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준석이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래 됐지. 옛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셋이서 뛰어가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산도 빗속의 웃음도 아무 의미 없었죠. 동수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동수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먼저 찾은 사람은 준석도 중호도 상택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누가 다 끝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 채로요. 사람은 그렇게 무너져요. 서서히, 조용히 자기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라고 했을 때 준석이는 그제서야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수야, 미안하다. 근데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그저 눈물 한 줄기 흘릴 뿐이었습니다. 준석이도 따라 울었어요. 누구 하나 옳은 선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친구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유독 어둡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 바다마저 절망으로 보였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준석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며칠 뒤 조직 간의 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고 경찰도 움직였어요. 준석이는 조용히 물러났고 동수 역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싸움의 끝은 그렇게 허무했어요. 누구도 이긴 게 없었고 남은 건 피멍든 얼굴과 무너진 우정뿐이었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들. 몸에 난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에 난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상태기는 조용히 서울로 돌아갔어요. 난 이젠 모르겠다. 니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왜 싸워야 했는지도. 중호는 조그만 고깃집을 차리고 말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진 걸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가끔 손님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중호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동수는 떠났습니다. 부산을요. 더 이상 이곳에선 숨도 못 쉬겠다고 했어요. 준석이는 남았습니다. 조직도 사람도 잃은 채로요. 혼자 남은 준석이는 오래된 교복을 꺼내 들었어요. 그 교복 안주머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명이 어깨동무한 채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 속에서 동수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혀를 내밀고 있었죠. 상태기는 안경을 고쳤으며 수줍게 웃고 있었고 중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비실비실 웃고 있었어요. 그땐 참 웃기게 살았지. 준석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친구란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절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을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준석이는 사진을 다시 교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사람은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변해요.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길 바랐던 게 하나 있다면 친구라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이름 하나로 끝까지 견뎌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린 그 이름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모두들 나이를 먹었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부산에 있었고 조용히 뒷골목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조직이란 이름도 과거의 위세도 점점 희미해졌지만 준석이는 거기 남아 있었죠.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간들이,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남은 추억마저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준석이는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주모였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주모가 받았습니다. 준석이냐?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세월이 묻어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안부를 나눴고 그날 밤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소주잔을 들고 주모가 말했습니다. 야, 동수 연락은 안 되나? 준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도 그 이후론 한 번도. 그 말에 둘 다 말이 없었죠.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 예전엔 자주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편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날 준석이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교복 입고 넷이서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상택이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동수는 어깨를 치켜 세운 채 자신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습, 주모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땐 진짜 친구였지.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에 준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던 시절이었죠. 준석이는 담배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너희들한테 다르게 했을 것 같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너무 뜨거웠어. 뜨거운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 말끝이 바람에 흩어졌고 소주잔은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면서 주모가 말했어요. 가끔 연락하자. 준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물게는 해주는 것 같았어요.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준석이는 홀로 고깃집을 찾았고 거기엔 예전처럼 조용히 일하고 있는 중호가 있었어요. 상태기는 서울에서 학원 일을 하며 가족들과 살아간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동수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가끔 뉴스에서 부산 소식이 나오면 혹시 동수 이야기가 나올까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주모는 고기를 굽다가 말했습니다. 준석아, 우리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예전엔 고기보다 술이 먼저였는데. 둘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터진 웃음이었죠. 하지만 웃음 뒤에 깃든 슬픔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시절,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친구들, 모든 게 아련했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전생의 일 같기도 했습니다. 준석이는 문득 말했어요. 내가 가끔 생각해. 우리 넷이 다시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고맙다고 할까?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주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주잔을 들어 준석이 쪽으로 내밀었죠.
말보다 술 한 잔이 더 많은 걸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도 그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밤은 깊어졌고 거리엔 옛 추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히 꺼져가는 네온사인 아래서 두 사람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던 친구들, 같이 욕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그 시절. 비록 지금은 흩어졌지만 그 마음은 아직 어딘가 남아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주모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나? 준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돼. 다만 아쉽지. 그 말에 주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만 아쉬울 뿐이었죠. 더 지혜롭게,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았으며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때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야, 우리 친구 맞지?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어도 친구라는 이름 하나만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